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협의도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이 뒤늦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 개정안인데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조속히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 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아동학대 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네, 여야가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가운데 하나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는 오전 논의에서 중대시민재해처벌 대상에서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 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교도 제외시켰습니다. 단서 조항으로요. 그 공중 이용 시설을 정의하는 그 정의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이 소상공인과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네. 법사위 소위는 오후에 유예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와 유예 기간 적용 대상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공무원 징계와 처벌을 넣을 것인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까지 벌인 정의당은 법사위 법안 소위 논의가 사실상 정부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약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또 제외가 되는 상황인 거죠. 정의당은 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누더기법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자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하지만 이 법은 지금껏 하청업체에 전가된 산업체의 구조를 원청과 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